네, 안녕하십니까. YJ의 모닝 개소리, 댕소리, 땡소리, 멍멍소리. 예, 다섯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 할 얘기는 부동산 하락장이 터지게 될 깔아놓은 접대들이라는 다소 애매모호하면서 뭔 소리 할지 좀 예상이 안 가는 그런 말이죠. 그런 얘기를 하고자 하고요. 뭐 부동산 하락이 올 거다 이런 건 아니고, 제가 2005년, 4년 이 정도부터 이제 부동산 개발 그 시장 쪽에 있었었는데, 지금은 좀 인프라 위주지만, 그때가 제가 막 막내다가 이제 대리 정도 갔을 때 2008, 9년쯤에 아마 부동산이 한번 폭락이 왔었어요. 그래서 뭐 시공사들도 와장창 등급 떨어지고 왔을 때, 그때 저 윗사람, 전 어리였으니까 전 위에 분들이 많이 감옥에도 가시고 많은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저도 뒷수습을 하면서 그때 보았던 상황을 한번 그냥 말씀드릴까 합니다. 네, 들어가시죠. 고고고. 네, YJ입니다. 다음 페이지로 왔고요. 네, 다시 한번 제목은 부동산 하락장이 오면은 이제 사실은 깔아놓은 접대들이 터지게 될 수도 있어요. 과거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건데, 2008년, 9년 정도에 이제 이런 일이 많이 있었죠. 그 당시에 이제 저 같은 피라미드는 뭐 저때 받을 리도 없었지만, 위에 이제 부서장급들이나 그 전후 분들은 이제 사실은 모르겠어요. 뭐 제가 잘못 봤을 수 있죠. 애기니까 모를 수도 있는데, 조금 지금보다는 더 윤리적으로 약했던 시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고, 그리고 나서 뭐 터지고 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뭔가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 왔고, 뭐 많은 분들이 사라지셨죠. 그때 남으신 분들도 있지만, 지금까지 오신 분들은 그 상황을 지나가신 분들이긴 하고요. 윗분들 중에서. 네, 그래서 그때 얘기를 한번 할까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접대라는 단어가 되게 전 사실 되게 무섭다고 생각해요. 접대라는 거는 뭔가 영향력을 끼치려고, 제가 YJ라고 할까요? YJ가 있으면은 제가 어떤 권한이 있을 때 저에게 영향력을 끼치려고 A라는 사람이 사실 접대를 하는 거잖아요. 접대라는 게 목적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목적이란 게 아직 있고, 분명히 당연히 그 처음은 그 접대는 이런 거, 처음에는 별 영향 없음, 뭐 뉴트럴이라고 할까요? 뉴트럴 영역에서 시작해서 윤리적인 이제 이슈를 넘나들게 되고, 법률적인, 법적인 이제 제재도 받을 수 있는 상황까지, 이런 상황까지 영향을 이렇게 나를, YJ를 접대라는 녀석 궁극적으로 여기까지 밀어넣을 수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제 생각에 한 이 정도쯤으로 밀어넣어요. 제 개념은 밀어넣고, 마지막에 결정적인 순간에 저를 일로 밀려는 그런 정도가 접대라고 생각해요. 저는 너무 우울한가요?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은 접대가 많이 받죠. 지금 잘 모르겠어요. 저는 사실은 이제 좀 겁이 많아서 그런지 그때 이런 걸 겪고 나서, 뭐 그때 이후로는 저는 일부러도 그랬죠. 뭐 저녁에 거의 대학원 다니고, 뭐 CFA 공부한다고 도서관 다니고, 뭐 농구하고, 약간 모르겠어요. 뭐가 앞뒤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저녁은 사실 일부러 안 했어요. 그래서 뭐 그러다 보니까 다른 취미 하고 하다 보니까 또 뭐 다른 게 재밌기도 하고 해서 그랬는데, 뭐 제가 참석하지 않은 저녁 시간이 한 10년이 있었지만, 그때 여전히 세상은 활성화돼 있었으니까 많이 달리고 계셨겠죠, 다른 분들도. 그래서 그분들 비난하고자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보시면, 그러니까 처음에 접대는 시작은 당연히 그 상대방도 부담 없게 사람을 엮어요. 그래서 이 정도는 별 상관없을 정도의 그 정도 접대 정말 괜찮아. 아니면 딜이 정말 성공하고 나서 클로징하고서 뭐 영향 없을 때 밥 한번 먹자 식으로 시작을 하죠. 그 상대방도 나를 이렇게 뭐 악하게 하려는 생각 없을 거예요. 근데 그것들이 이제 조금씩 엮여가는 거죠. 조금 더 딜 클로징하기 하고 나서였는데, 어느 날은 슬슬 딜이 승인되기 전에, 딜이 승인되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무언의 약간의 희망과 압박을 심기 위해 이제 조금 더 크리티컬한 시점에 점점 그런 약속이 잡히게 되고, 점점 점심이 아니라 저녁이 되고, 저녁이 아니라 저녁에 1차가 2차가 되고, 그 3차로 가시는 분들도 있고, 막 그런 상황들이 점점 엮여가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이게 어느 순간 정신 차려보면은 불법은 아닌데 윤리적으로 내가 여기까지 가도 되나 하는 시점을
정말 신압으로 슬슬 조금씩 가게 돼요. 그래서 솔직히 딱 끊기 되게 어려울 거예요. 어느 시점에서. 그러니까 전 사실은 저는 그러니까 먹는 것 조절 못해요. 식욕도 잘 못해서 마르지 않았잖아요. 항상 뚱뚱한 상태인데, 그렇다는 건 전 욕구에 대한 절제가 약한 놈이에요. 그래서 저는 아예 일로 잘 안 가요. 내가 가서 여기서 어느 시점에 딱 내 스스로 스톱을 못하는 그런 엄청난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닌 걸 저는 알고 있어서, 그냥 됐다, 그냥 아예 그냥 점심만 먹고 저녁에 내 개인 취미 가지자, 그래 해서 일단 저쪽으로 안 가고 있는데, 뭐 가서 컨트롤 하시는 분도 있죠. 근데 이제 저는 못해요. 저는 그런 거 못해요. 저는 하면 아마 선 넘을 거예요. 저는 그 중간에 브레이크 못 거니까. 가다 보면 엮이고 되고, 윤리라는 부분은 사실은 뭐 제 디테일 설명하고 싶으면 어렵지만 애매하지만 3차 이런 얘기를 하고 싶네요. 2차 3차 그것도 하면은 윤리적 이슈까지 가요. 이쯤 가다가 법률적 이슈로는 사실은 정상 상황에서 안 가요. 근데 부동산 하락이 터지면은 개박살 나죠. 만약 예를 들어 부동산이 개박살 나는 순간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프로젝트들이 다 날라가요. 뭐 예를 들어 다 뭐 시공사 부도 나고 난리 나면 엎어져요. 엎어지고 개박살 나는데 그게 누군가에게는 수십억, 수백억이 달린 문제예요. 그 시점에서 당연히 금융기관 쪽 담당자들은 발 빼고 싶죠. 더 이상 안 해야죠. 그래서 지금 이미 터지는 거니 발 빼려고 하는 그 시점에 그동안 엮여있던 비윤리적일 수 있는 모든 상황의 증빙들을 다 가지고서 찾아와요. 너 지금 이거 니네 회사 컴플라이언스에 너 그동안 접대받은 거 지출하겠다. 아니면 너 사실 몇 번 갔을 때 영상 촬영하거나 녹음했는데 불법이겠죠. 뭐 근데 네 가족들한테 보내버릴 거야. 이러니 해요. 정상상에서 안 하죠. 왜냐면 하지만 그분들 인생이 걸리는 거잖아요. 1,000억 걸려 있으면은 인생이 걸려서 이 마지막 한 칸을 지나가기 직전에 지금 하필 부동산 시장이 개박살 나서 한 걸음만 더 내디면 되는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발 빼려고 하는 애들한테 그동안 뿌려놨던 접대라는 씨앗들을 마지막 베팅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 결국은 그렇죠. 결국은 이제 그 담당자들은 뭐 금융권이 담당자들은 이제 마지막 기로에 쓰죠. 내가 여기서 이 딜을 거절해서 회사의 손실 아니면 금융적 손실을 막고 나는 컴플라이언스에 찔려서 잘리거나 뭐 집에 영상이 제공되거나 뭔가 또 과장된 영상이 갈 수도 있죠. 어디 또 페어할 리가 없잖아요. 어차피 뭐 10을 저질렀다면 20, 30으로 보내도 뭐 어차피 아니라고 말 못할 테니까요. 그러니까 박살, 인생과 직장과 가정이 물론 자업자득일 수도 있겠죠. 개박살 나고서 대신 나의 그 윤리를 관철해서, 그러니까 직업 윤리를 관철해서 회사에서는 노를 해요. 아니면 회사에서 눈 딱 감고 예스해서 그 딜을 실행시켜요. 그래서 그 딜을 가게 해요. 그러면 모르겠어. 그리고 나서 뭐 영화 보면 그래도 여전히 뒤통수 맞던데 모르겠어요. 정말 그 1,000억 걸리신 분이 그래서 얘를 컴플라이언스에도 안 보내고 넘어갔다 쳐요. 본인의 속은 찜찜하게 좀 넘어갔어요. 하지만 뭔가 하지 말아야 할 딜을 했죠. 이 딜이 이제 나중에 깨지면 뭐 금감원 감사던 많은 상황이 올 거예요. 그러면서 그동안 또 받았던 그런 것들이 걸릴 확률이 높죠. 걸리고 되면 그거는 이제 아예 감옥 가는 거예요. 감옥 갈 수도 있고 해당 회사에서도 그런 상황을 인지하게 되면은 구상권을 청구할 수도 있죠. 그 사람한테, 개인한테. 그러면 금융기관에 대한 구상권은 저 법률적인 정확히 모르지만 일단 웬만한 딜이 개인이 감내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니에요. 보통 금융권에서 하는 게 뭐 1,000억짜리 딜도 되게 많고 100억, 200억 잘 안 하잖아요. 1,000억 넘나드는 딜들을 박살을 나면은 뭐 수십억에서 수백억, 1,000억까지 깨질 텐데 그거에 대해서 내가 뭔가 뇌물을 받던 뭔가 상황을 통해서 뭘 했다면은 내 책임이 1%라도 있으면 1,000억에 1%면 10억이죠. 20%면 1,000억에 2%면 20억이고 1,000억에 10%면 100억인가요? 책임질 수 있는 금액 아니잖아요. 큰일 나죠. 그래서 인생이 나락으로 빠져요. 그러니까 금융 쪽은 내가 인발부되는 연결되는 금액이 너무 크기 때문에 거기서 정말 내가 전결 규정을 잘못 지키거나 뭔가를 속이거나 숨기거나 했을 때 내 책임이 발생하면은 인생이 나락으로 빠지는 게 되게 높아요. 책임질 수 있는 금액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겁쟁이들은 그래서 막 만나지도 않죠.
막 손가락질 받기도 해요. 저 새끼는 뭐 되게 좀 그래요. 어쨌거나 받으면 되지 뭐. 다 자기 선택이에요 어차피.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마 제가 비난할 건 아니에요. 윤리까지도 안 넘어갔을 거예요. 이 앞쪽에서 예를 들어 한 뭐 100의 사람이 접대를 받으면 95라고 할까요? 95 정도는 아직 윤리적인 이슈까지도 가지 않았어요. 죄질 것도 없고 정말 그냥 그래요. 근데 이제 뭐 한 4% 정도가 윤리적인 이슈는 이미 넘어갔어요. 비윤리적이에요. 불법은 아니지만. 그러고 한 4.5화, 4.9화죠. 그리고 한 0.1% 정도가 이제 법률적 상황까지 부동산 하락장이 터지면 갈 수 있는 잠재적 그런 위험이 있어요. 그리고 그때는 다 터지죠. 그때 모든 걸 다 엎어지게 되죠. 사실은 접대라는 것도 있고 약간 접대도 하나만 더 얘기하면 접대를 받다 보면은 그러니까 자기가 그런 게 제일 걱정되는 게 권한이 있는 회사에 신입사원으로 들어가신 분들은 거기서 크면서 계속 뭐 증권사나 어디에 뭐 부장급 뭐 와서 다 뭐 대리님 사원님 하니까 그게 자기의 권력인 줄 아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아닌 분도 많지만 그래서 막 사실 이직이나 많이 하다 보면 언제든 내가 의리될 수도 있고 내가 뒤통수 맞을 수도 있고 또 입장이 바뀔 수 있으니까 사실 뭐 그렇게 갑질을 좀 심하게 하는 건 웬만하면 바보가 아닌 이상 안 하는데 여기서 본투비 갑이신 분들은 그냥 갑인 줄 알고 해서 접대 받는 게 당연한 줄 알고 있고 친구들이랑 밥 먹으면서도 어디 을회사에 전화해서 어서 결제 좀 해라 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라고도 들었어요. 전 그 꼴은 보지 않아요. 봤으면 엎어버릴 수도 있는데 모르겠어요. 그런 일도 있다더라. 뭐 카더라야 카더라. 그런 식으로 뭐 계속 자기가 오히려 이제 어떤 접대해주는 사람의 접대를 받는 것도 있지만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고서 그거를 결제하라고 하는 사람도 있다라고 들었어요. 없을 수도 있겠죠. 제가 속은 걸 수도 있어요. 과장된 얘기를 듣고서 어쨌거나 그런 것도 있고 근데 그런 거 있지만 그런 좀 점점점 더 커지는 상황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있고 또 있었다고 하고 옛날에는 재반 비용들 무슨 어떤 뭐 평가를 받거나 뭔가의 컨설팅을 받거나 뭔가 하는 비용들을 사실 후려칠 수도 있지만 그걸 안 후려치고 적정가나 적정가보다 더 비싼 가격으로 주고서 그분들이 또 성과 베이스인 그 분들한테 그렇게 많이 주면서 그분들이 그거로 성과를 받는 그 돈을 다시 페이백 돌려받는 사람들도 있었더라고 들었었던 적도 있어요. 없을 수도 있겠죠. 제가 없는 세상을 들은 걸 수도 있어요. 어쨌거나 가상의 세계일 수도 있지만 그런 식으로 직접적인 돈을 받는 사람도 뭐 있을 수도 있다라고 들었어요. 그런 모든 상황들이 그리고 차를 제공받는 경우도 있었다? 차를 제공받아서 감옥 갔다? 라는 말도 한 2009년쯤에 들었던 것 같아요. 그것도 그냥 듣기만 한 걸 수도 있어요. 그런 상황들이 많이 터져요. 어느 날 정신 차려보니까 차도 받은 거예요. 그 사람도 첫 시작은 차를 받지 않았겠죠. 첫 시작, 차 받으면 좀 너무하잖아 했겠죠. 하지만 처음은 차가 아니라 그거 한 1000분의 1쯤 되는 접대였을 거고 엮여서 어느 날 차까지 갔고 차를 타고 다니고 그 차의 재원을 추적하면 본인이 아니고 근데 금융위기가 터져서 뭐 박살나고 해서 정말 뭐 금감원이 오던 검찰이 오던 무슨 조사를 하면 걸리겠죠. 그거는 안 걸리겠어요? 또 남의 돈으로 차를 타는데 좋은 차겠죠. 게다가 뭐 돈을 받고 계좌 추적하겠죠. 현금으로 집에 금고에 넣어놓지 않을 거잖아요. 그리고 아니 그렇다 한들 보낸 사람이 장부가 걸리던지 또 해서 뭐 어떻게 되겠죠. 세상에 뭐 완전 범죄라는 거는 잘 모르겠어요. 뭐 진짜 뽀록 터지면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동안 했던 모든 것들 다 털리면서 이게 나 이거 불법이었구나 라는 거를 그제서야 깨닫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어제 했던 건 불법이 아니었고 어제보다 살짝 오른쪽으로 가 오늘은 뭐 그냥 살짝 어제보다 큰 미세 변동 안 했으니 큰일 없겠지. 내일도 좀 옆으로 괜찮지 했는데 어느 날 선을 넘어 있는 거죠. 너무 많이 옆으로 가서. 근데 그걸 인지하지는 않는 거고.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지금도 혹시 뭐 접대 빠졌다. 퐁당 빠졌다가 아니라 살짝 신압으로 빠지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잠깐 나 지금 너무 옆으로 많이 온 거 아니야? 라고 한 번은 자기 위치를 좀 돌아보시고 그리고 본인이 엄청난 컨트롤이 강한 사람이 아니라면은 선 가서 멈춰야지라고 하지 마시고 뭐 선보다 좀 많이 앞에서 멈추는 약간 그 정도가 안전을 위해서 그러니까 잘 뭐 본인 인생 제가 어떻게 말하겠어요. 성인이니까 알아서 하시고요. 근데
그냥 굳이 꼰대 같은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인생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좀 감옥 가긴 그렇잖아요. 아니면 비윤리적인 거 해서 가족들이랑 막 해서 나중에 가정이 깨지고 이런 것도 약간 인생의 그 목적과는 좀 어긋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뭐 그게 괜찮다는 분들은 그렇게 하셔도 되겠지만, 그러니까 약간 가족과 행복하게 잘 살다 죽는 게 그래도 인생의 그 정상적인 엔딩이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약간 윤리적인 이슈 가기 직전에 멈추기보다는 조금 더 훨씬 앞에서 그냥 넉넉하게 앞에서 멈추실 수 있게 하는 게 좀 낫지 않나. 저랑 같이 농구나 하시죠. 야간 대학원 가세요. 야간 대학원 가면 바빠서 힘들어서 어차피 일이랑 공부밖에 못해요. 야간 대학원 가시면 뭐 그런 면에서 추천드립니다. 에너지를 거기다 쓰시라고요. 어쨌거나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어쨌거나 접대라는 거는 좀 단어가 애매하고 오묘하고 정말 높낮이가 있고 윤리적이기도 하지만 비윤리적이기도 하고 어느 날 최악의 경우는 불법적이기도 한 그런 상황과 연루될 수 있는 단어니까요. 되게 너무 편하게 그 단어를 접하지는 마시고 약간 위험할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은 좀 하시기를 권합니다. 네. 근데 부동산 하락을 제가 지금 오라고 말한 건 아니에요. 이럴 수도 있으니까 요즘에 좀 상황이 이제 경제 불확실성이 생기니까 이 시점에서 한번 생각나서 말씀드려봤습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어쨌거나 제가 하는 건 항상 개소리잖아요. 댕소리, 개소리니까 뭐 더 해서 엄청난 절대적 진리가 아니라 그냥 말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흘려들을 건 흘려들으시고 챙길 수 있는 건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음에 봬요. 안녕.